요즘 새벽 3시, 4시만 되면 저절로 눈이 떠지시죠. 화장실을 가고 싶은 것도 아닌데 다시 잠이 오질 않습니다. 거실로 나와서 소파에 가만히 앉아 있으면 온 집안이 너무 조용해서 귀가 멍할 정도입니다. 가슴 명치 끝에 딱딱한 돌덩이가 하나 얹힌 것 같고 누가 내 속을 긁는 것도 아닌데 이상하게 한숨이 푹푹 나오실 겁니다. 특히 1955년생 을미생 양띠분들, 몸이 예전 같지 않다는 걸 부쩍 느끼시죠. 무릎이며 허리며 안 아픈 곳이 없는데 자식들한테 아프다는 소리 하기도 미안해서 파스 하나 붙이고 참으십니다. 1967년생 정미생분들은 또 어떻습니까? 밖에서는 아직 현역이라 큰 소리 치지만 속으로는 내가 언제까지 버틸 수 있을까 하는 불안감이 불쑥불쑥 올라옵니다. 1979년생 김희생분들은 돈 나갈 구멍은 댐이 터진 것 같은데 들어오는 물줄기는 약해서 밤마다 계산기만 두드리고 계실 겁니다. 양띠 여러분, 이게 단순히 나이가 들어서 혹은 날씨가 흐려서 그런 게 아닙니다. 정확한 이유가 있습니다. 2026년 2월 이달의 기운이 여러분의 어깨를 짓누르고 있기 때문입니다. 여러분이 못나서가 아니라 계절이 여러분에게 무거운 짐을 지워주는 시기라서 그렇습니다. 오늘 영상에서는 딱 2가지만 확실하게 말씀드리겠습니다. 이 무거운 짐을 대신 들어줄 귀인, 그리고 여러분의 짐 보따리를 발로 차버릴 악연. 이 2가지만 아셔도 2월 한 달 숨통이 트이실 겁니다. 편안하게 앉으셔서 들어주십시오. 여러분의 답답한 속을 시원하게 뚫어드릴 비책을 지금부터 풀어드리겠습니다. 자, 우선 왜 이렇게 속이 답답한지 그 이유부터 짚고 넘어가야겠습니다. 그래야 해결책이 보이니까요. 양띠 여러분은 오행으로 보면 토, 즉 흙입니다. 그것도 한여름의 뜨거운 열기를 품은 마른 흙이죠. 그런데 2월은 경인월입니다. 호랑이의 달이죠. 호랑이는 큰 나무, 즉 목의 기운입니다. 명리학에는 목극토라는 말이 있습니다. 나무가 흙에 뿌리를 내리고 흙을 파헤친다는 뜻입니다. 지금 여러분의 형국이 딱 그렇습니다. 내 몸은 흙인데 2월이라는 거친 나무가 내 살을 파고들어 뿌리를 내리려고 하는 겁니다. 그러니 몸이 쑤시고 신경이 날카로워지고 별것 아닌 일에도 욱하고 화가 치밀어 오르는 겁니다. 이걸 비유하자면 여러분은 지금 가마에 들어가기 직전의 도자기 흙과 같습니다. 아직 굳지 않아서 물렁물렁한데 2월이라는 거친 나무 꼬챙이가 자꾸 여러분을 찌르는 형국입니다. 1943년생 개미생 어르신들은 이 꼬챙이가 건강으로 옵니다. 소화가 안 되고 위장이 꽉 막힌 느낌이 드실 겁니다. 1967년생 정미생분들에게는 이 꼬챙이가 직장의 압박이나 책임감으로 다가옵니다. 내가 감당하기 버거운 일을 떠맡게 될 수도 있습니다. 하지만 여러분, 너무 걱정하지 마십시오. 나무 꼬챙이로 흙을 찌르는 건 아프지만 도공이 흙 속의 공기를 빼내기 위한 과정이기도 합니다. 이 2월의 압박을 견뎌내면 여러분은 단단한 명품 도자기가 될 수 있습니다. 다만 혼자 버티기에는 2월의 호랑이 기운이 너무 셉니다. 그래서 이 과정을 도와줄 불과 물이 필요합니다. 구독 한번 눌러주시고 지금부터 여러분을 명품 도자기로 만들어줄 그 귀한 인연들을 하나씩 만나보러 가겠습니다. 본격적으로 시작합니다. 첫 번째 귀인 말띠는 여러분을 굽는 가마의 불입니다. 양띠 여러분, 2월에 일이 꼬이고 감당이 안 될 때 주변을 한번 둘러보십시오. 혹시 말띠가 있습니까? 만약 있다면 무조건 그 사람 등 뒤로 숨으십시오. 양띠와 말띠는 육합이라고 해서 하늘이 맺어준 최고의 짝꿍입니다. 2월에 들어온 호랑이라는 거친 나무가 여러분을 찌르려고 할 때 말띠라는 불이 나타나면 상황이 완전히 바뀝니다. 그 거친 나무가 순식간에 말띠라는 불의 땔감이 되어버립니다. 나를 찌르던 고통이
나를 단단하게 굽는 연료로 변하는 기적. 그게 바로 말띠의 역할입니다. 장면을 하나 그려보겠습니다. 여러분이 어떤 모임이나 회의에 나갔는데 분위기가 험악합니다. 누군가 여러분의 실수를 지적하고 곤란한 질문을 던져서 식은땀이 흐릅니다. 그때 말띠가 등장합니다. 말띠가 큰 목소리로 그건 이렇게 처리하면 됩니다. 하고 주도권을 확 가져가 버립니다. 사람들의 시선이 여러분에게서 말띠에게로 옮겨갑니다. 여러분은 그제야 긴장을 풀고 숨을 쉬게 됩니다. 78년생 말띠 후배가 있다면 밥이라도 한 끼 사주십시오. 여러분이 끙끙 앓던 문제를 툭 던지면 선배님, 그거 제가 아는 사람 있는데 연결해 드릴게요 하고 단박에 해결해 줄 수 있습니다. 66년생 말띠 배우자나 친구가 있다면 이번 달만큼은 그분의 고집을 꺾지 마십시오. 그분의 고집이 곧 여러분을 지키는 울타리가 됩니다. 말띠가 이리 가자 하면 그냥 따라가십시오. 그 길에 복이 있습니다. 두 번째 귀인 토끼띠는 거친 표면을 다듬는 부드러운 유약입니다. 말띠가 앞에서 끌어주는 대장군이라면 토끼띠는 뒤에서 여러분의 상처난 마음을 어루만져 주는 약사 같은 존재입니다. 양띠와 토끼띠 그리고 돼지띠는 삼합이라는 가족 같은 기운으로 연결되어 있습니다. 특히 2월에는 여러분의 예민해진 신경을 토끼띠가 기가 막히게 알아챕니다. 이런 경험 있으실 겁니다. 아침부터 배우자랑 한바탕 하고 자식 문제로 속이 상해서 혼자 방에 우두커니 앉아 있는데 전화가 옵니다. 토끼띠 친구입니다. 그냥 목소리 듣고 싶어서 전화했어. 밥은 먹었어. 이 별것 아닌 한마디에 왈칵 눈물이 쏟아집니다. 내 속사정을 말하지도 않았는데 토끼띠는 이미 알고 있는 것처럼 다가옵니다. 만약 2월에 병원 갈 일이 있거나 관공서에 가서 까다로운 서류를 처리해야 한다면 토끼띠 자녀나 지인과 동행하십시오. 여러분이 욱해서 화를 낼 수 있는 상황에서 토끼띠가 옆에서 차분하게 웃으면서 상황을 정리해 줍니다. 어머니가 좀 편찮으셔서 그래요. 죄송합니다. 하고 대신 사과해 주는 그 모습에 상대방도 마음을 풉니다. 51년생 토끼띠 형님, 누님이 계신다면 찾아뵙고 하소연이라도 하십시오. 해결책을 주지 않아도 괜찮습니다. 들어주는 것만으로도 여러분 몸속의 독소가 빠져나갑니다. 75년생 토끼띠 동료가 있다면 커피 한 잔 사주면서 슬쩍 고민을 털어놓으십시오. 생각지도 못한 섬세한 조언을 해줄 겁니다. 토끼띠는 여러분이라는 도자기가 깨지지 않게 감싸주는 포장재와 같습니다. 세 번째 귀인 돼지띠는 마른 흙을 적시는 생명수입니다. 양띠는 본래 조열한 흙, 즉 물기가 없는 마른 땅입니다. 그런데 2월은 호랑이 다리라 더 건조해집니다. 땅이 너무 마르면 갈라지죠. 이때 필요한 게 바로 물입니다. 돼지띠는 큰 물의 기운을 품고 있습니다. 여러분의 갈증을 해소해주는 단비 같은 존재입니다. 가장 현실적인 장면을 말씀드리겠습니다. 2월에 급하게 돈이 필요하거나 자금 흐름이 막혔을 때 돼지띠가 물꼬를 터줄 수 있습니다. 여러분이 이번 달 카드값 어떡하지? 하고 고민하고 있을 때 뜬금없이 돼지띠 지인이 예전에 빌려갔던 돈 지금 보낼게 하거나 좋은 알바 자리가 있는데 해볼래? 하고 제안을 해옵니다. 식탁에서도 마찬가지입니다. 여러분이 입맛이 없어서 밥을 깨작거리고 있을 때 돼지띠가 이거 진짜 맛있어. 한번 먹어봐 하고 권하는 음식은 보약이 됩니다. 돼지띠는 본능적으로 여러분에게 필요한 영양분이 뭔지, 필요한 흐름이 뭔지 알고 있습니다. 특히 59년생 돼지띠 지인은 여러분에게 정신적인 안정을 줍니다. 그분들 특유의 느긋함이 여러분의 조급증을 식혀줍니다. 83년생 돼지띠 후배가 있다면 그 친구가 하는 말에 귀를 기울이십시오. 요즘 트렌드나 새로운 돈벌이 정보를 툭 던져줄 수 있습니다. 정리하자면 이렇습니다.
말띠는 나를 굽는 불이요. 토끼띠는 나를 감싸는 유약이요. 돼지띠는 나를 반죽하는 물입니다. 이 셋이 여러분을 명품 도자기로 만드는 3대 귀인입니다. 귀한 띠를 알아봤으니 이번에는 귀한 성씨도 챙겨가셔야죠. 2월 경인월 양띠에게 복을 주는 성씨는 나무와 불의 기운을 가진 이씨, 박씨입니다. 성씨 자체에서 뿜어져 나오는 기운이 여러분을 돕습니다. 구체적인 장면으로 설명드릴게요. 여러분이 은행 대출 상담을 받으러 갔는데 창구 직원의 명찰에 이자나 박자가 적혀 있다면 그날 일은 술술 풀릴 징조입니다. 다른 직원이었다면 서류가 미비하네요 하고 돌려보냈을 일도 이분들은 이건 이렇게 보완하면 됩니다 하고 방법을 찾아줍니다. 만약 부동산 계약이나 중요한 물건을 사야 할 때 매도인이나 중개인의 명찰이나 명함에 이씨나 박씨가 들어간다면 안심하셔도 좋습니다. 이상하게 이분들과 대화를 하면 내 말문이 트이고 내가 원하는 조건이 받아들여집니다. 목화통명이라 해서 나무와 불이 서로 통하니 꽉 막힌 여러분의 운을 시원하게 뚫어주는 겁니다. 자, 이제 정말 중요한 이야기입니다. 약을 먹는 것보다 더 중요한 게 독을 피하는 것이죠. 2월에 여러분의 속을 뒤집어 놓을 수 있는 인연들, 미리 알고 피하면 아무 문제 없습니다. 나쁜 분들이 아닙니다. 그저 2월의 기운이 부딪힐 뿐입니다. 첫 번째 주의할 인연, 소띠는 잘 다져진 땅을 갈아엎는 트랙터입니다. 양띠와 소띠는 충미충이라 해서 서로 부딪히는 관계입니다. 둘 다 흙인데 성질이 다릅니다. 양띠는 뜨거운 흙이고 소띠는 꽁꽁 언 차가운 흙입니다. 뜨거운 프라이팬에 얼음을 던지면 어떻게 됩니까? 기름이 튀고 난리가 나죠. 2월에는 이 현상이 더 심해집니다. 가족 중에 소띠가 있다면 이번 달에는 웬만하면 깊은 대화를 피하십시오. 명절 끝물이나 가족 모임에서 소띠 형제나 친척이 불쑥 근데 그때 그 땅 문제는 어떻게 했어? 혹은 형님, 옛날에 아버지한테 받은 거 있잖아요 하면서 과거지사를 들추어냅니다. 여러분은 잘 덮어두고 살던 문제인데 소띠가 트랙터처럼 밀고 들어와서 흙탕물을 만듭니다. 특히 61년생 소띠와는 금전 거래를 하지 마십시오. 서로 돕자고 시작한 일이 나중에는 내가 그랬니 하면서 원수지간이 될 수 있습니다. 73년생 소띠와는 자존심 싸움을 피하십시오. 그분들이 무심코 던진 한마디가 여러분의 자존심에 큰 상처를 낼 수 있습니다. 그냥 그렇구나 하고 넘기시는 게 이기는 겁니다. 대응하면 폭발합니다. 두 번째 주의할 인연, 개띠는 도자기에 금을 내는 마른 자갈입니다. 양띠, 소띠, 개띠 이 셋이 모이면 사명살이 형성됩니다. 2월에는 특히 개띠와의 관계에서 즉 깨짐이 발생하기 쉽습니다. 개띠도 양띠처럼 건조한 흙입니다. 물기 없는 흙길이 비비면 먼지만 나고 서로 긁히기만 합니다. 직장에서나 모임에서 개띠와 논쟁하지 마십시오. 개띠분들은 옳고 그름을 따지는 걸 좋아하는데 2월의 양띠는 그게 너무 피곤합니다. 여러분이 좋은 게 좋은 거지 하고 넘어가려 하면 개띠는 그게 왜 좋은 거냐 따져보자 하고 달려듭니다. 결국 서류가 찢어지거나 도장이 잘못 찍히는 식의 문서 사고로 이어질 수 있습니다. 근데 여기서 하나 반전이 있습니다. 개띠가 오히려 약이 되는 순간이 딱 하나 있습니다. 여러분이 만약 2월에 오래 묵은 악연을 끊어내야 하거나 썩은 이를 뽑아야 하는 수술을 앞두고 있다면 개띠가 최고의 귀인입니다. 개띠가 가진 형살의 기운은 무언가를 강제로 뜯어고치고 수술하는 칼날과 같습니다. 이혼 소송을 하거나 지지부진하던 불량 계약을 파기해야 할 때 개띠 변호사나 개띠 조언자를 앞세우십시오. 여러분이 마음 약해서 못하는 말을 개띠가 대신 가서 아주 냉정하게 잘라줍니다. 다만 그 외의 평범한 일상, 화목해야 할 자리에서는 2월 한 달간 개띠와 조금 거리를 두시는 게
안전합니다. 세 번째 주의할 인연, 쥐띠는 흙을 질척이게 만드는 흙탕물입니다. 쥐띠와 양띠는 원진살과 해살이 겹쳐 있습니다. 서로 미워하고 해를 끼친다는 뜻인데 이게 대놓고 싸우는 게 아니라 묘하게 기분 나쁜 방식으로 옵니다. 쥐띠는 물인데 맑은 물이 아니라 양띠의 흙을 만나면 흙탕물이 되어버립니다. 상황을 볼까요? 쥐띠 지인이 밤늦게 술 한잔하자고 불러냅니다. 나갔더니 좋은 이야기는 안 하고 남 험담이나 신세 한탄만 2시간 늘어놓습니다. 듣고 집에 오면 여러분의 기가 다 빨려 나갑니다. 다음날 머리가 아프고 컨디션이 엉망이 되죠. 이게 바로 흙탕물입니다. 여러분의 맑은 정신을 흐려놓습니다. 특히 60년생 쥐띠나 72년생 쥐띠가 이거 아무한테도 말하지 마 하면서 비밀 이야기를 전해오면 한 귀로 듣고 한 귀로 흘리십시오. 그 비밀이 나중에 화살이 되어 여러분에게 돌아올 수 있습니다. 2월에는 쥐띠와의 대화가 오해를 낳기 쉬우니 중요한 결정은 문자로 남기거나 다른 사람을 끼고 하시는 게 좋습니다. 자, 정리해 볼까요? 같은 자리에 말띠가 앉으면 따뜻한 난로가 되지만 소띠가 앉으면 시끄러운 공사판이 됩니다. 사람을 미워하지 마시고 자리 배치를 현명하게 하십시오. 그게 지혜입니다. 마지막으로 조심해야 할 성씨입니다. 2월에는 임씨, 조씨와의 관계에서 조금 신중하셔야겠습니다. 임씨는 수풀림 자를 쓰죠. 2월에 호랑이 기운도 나무인데 또 나무가 들어오면 흙인 여러분이 견디기가 힘듭니다. 나무가 너무 많으면 흙이 무너져 내리는 이치입니다. 만약 명찰에 임차가 들어간 분이 투자를 권유하거나 이거 빨리 결정해야 해 하고 재촉한다면 일단 멈추십시오. 그분들의 속도가 여러분과 맞지 않습니다. 조씨성을 가진 분과는 사소한 오해가 생길 수 있습니다. 여러분은 배려한다고 한 말인데 상대방은 비꼬는 걸로 들을 수 있어요. 만약 2월에 이 성씨를 가진 분과 껄끄러운 일이 생긴다면 즉시 반응하지 마시고 제가 지금 좀 바빠서 내일 다시 연락드릴게요 하고 하루를 묵히십시오. 하루만 지나도 흙탕물이 가라앉듯 문제가 저절로 풀립니다. 양띠 여러분, 오늘 이야기를 하나로 묶으면 이렇습니다. 2026년 2월, 여러분은 가마에 들어가기 직전의 도자기입니다. 과정은 뜨겁고 고통스럽지만 이 시간만 지나면 누구보다 단단하고 아름다운 그릇이 됩니다. 내 곁에 말띠라는 불을 두어 나를 굽고 토끼띠라는 유약을 발라 나를 빛내십시오. 소띠라는 트랙터가 나를 부수려 하면 잠시 피하고 쥐띠라는 흙탕물이 튀지 않게 멀리서 지켜보십시오. 여러분의 색깔은 모든 것을 품어내는 황금빛 황토색이요. 행운의 숫자는 균형을 잡아주는 5와 0입니다. 자, 이제 마음속에 단단한 기둥을 하나 세우겠습니다. 댓글에 이렇게 한번 적어보십시오. 나는 고귀한 그릇이다. 나쁜 인연은 흘려보내고 귀한 복만 가득 담았다. 여러분이 손끝으로 이 말을 적는 순간 그 말이 살아 움직여서 여러분의 2월을 지켜주는 부적이 될 것입니다. 그리고 오늘 알게 된 이 귀한 비책 혼자만 알지 마시고 주변에 힘들어하는 양띠 지인들에게도 공유해 주십시오. 복은 나누면 배가 되어 돌아옵니다. 다른 분들의 댓글에도 좋아요를 눌러주며 복을 빌어주세요. 그 따뜻한 마음이 돌고 돌아 결국 내 자식, 내 가족에게로 옵니다. 3월에는 또 다른 기운이 여러분을 기다립니다. 그때도 제가 가장 먼저 와서 등불을 밝혀드리겠습니다. 구독과 알림 설정해 두시면 한 달 먼저 오늘 아는 사람이 되실 수 있습니다. 양띠 여러분, 2월의 거친 바람을 두려워하지 마십시오. 여러분은 그 바람을 막아내는 산입니다. 불을 끄지 마시고 불의 주인이 되십시오. 큰 복 받으십시오.